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제목에서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크리에이터 6년차, 물론 뷰티가 좀 위주이긴 했지만 이렇게 드라마 추천 영상을 단독 영상으로 가지고 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콘텐츠는 원래 제가 분기별 페이보릿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2분기까지 제가 기다릴 자신이 없어서 이것만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가 왜 좋았는지 본격 영업은 뒤쪽에서 제가 좀 길게 다루도록 할 건데요. 스포가 없는 부분을 먼저 말을 할 거고요. 뒤에는 또 스포가 있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스포가 나오기 전 부분까지만 보시고 이제 뭐 영업을 당하셨다면 보신 후에 스포가 있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그 다음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드라마에 대한 간략한 설명 먼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드라마가 소라를 단독 영상까지 만들게끔 했느냐? 바로 대만 드라마 상견례입니다. 이 드라마는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대만에서 방영된 드라마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4월, 5월 이렇게 방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대만 같은 경우가 TV 시청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국가인데 1%의 그 시청률만 나와도 되게 잘 나온 거라고 해요. 근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첫 회 시청률이 0.5 몇이 나오고 마지막 시청률이 무려 2%가 넘어서 대만에서도 초대박을 친 드라마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상친놈들을 양상을 하면서 이 드라마가 굉장히 좀 이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만 드라마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개쯤은 정기 구독을 하고 있을 만한 OTT 서비스에서는 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왓챠, 웨이브, 넷플릭스, 티빙 이렇게 전부 다 상견례가 있고요. 21부작으로 이루어져 있고 플러스 에필로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한글 자막까지 해서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줄거리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드라마는 일단 주인공 황유시안이 2년 전에 남자친구가 비행기 사고로 죽어요. 근데 이제 그 2년간 동안 이 남자친구를 그리워하고 못 잊고 있다가 우연히 그 황유시안의 회사에서 어떤 한 직원이 뭐 전 세계에서 나와 닮은 사람? 뭐 나와 닮은 사람을 찾아드립니다. 뭐 이런 앱을 개발을 하는데요. 나중에 자기 남자친구 사진을 넣어봐요. 근데 어떤 한 사진이 나오는데 사진 속의 인물이 자기 남자친구를 너무 닮은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그 옆에 있는 다른 한 남자를 자기 만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건 도대체 누구인 거지? 내 사진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진짜 누구지? 그런 의문점이 한번 들면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의문의 택배가 황유시안 앞으로 도착을 해요. 그걸 열어봤을 때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와 워크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 워크맨에 테이프를 넣고 이제 들으면서 잠이 들어요. 근데 황유시안이 눈을 떠보니 눈앞에 2년 전에 비행기 사고로 죽은 내 남자친구랑 똑같이 생긴 남자 고등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리츠웨이고요. 본인은 천인류라는 여학생의 몸으로 타임슬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황유시안이 이게 다 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 이건 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드라마입니다. 워낙에 좀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담으로 하나 더 추천을 드리자면 드라마 괴물을 진짜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것도 진짜 역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괴물을 보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런 타임슬립물, 뭐 이런 복합적인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견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연도에 원픽으로 뽑은 드라마 365 운명을 거스르는 1년 기억하시나요? 그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 상견례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스포가 없는 제가 이 드라마가 좋았던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캐스팅이에요. 이 드라마 이제 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4화까지는 참아야 된다. 앞에 4화까지는 약간 뭐랄까 이 서사가 좀 있어요. 여자 주인공이 얼마나 남자 주인공을 그리워하는지에 대한 뭐 내용이라던가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칫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남주 얼굴이 서사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찰떡 캐스팅에 너무 진짜 딱 그 청춘물에 어울리고 진짜 누구나 없던 첫사랑이 막 생각나는 네, 그런 비주얼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이 상견례 스토리를 계속 올리다가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DM이나 댓글을 보니까 1화 보고 하차하신 분들이 조금 있었고요. 3화까지 보고 하차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화, 3화 보고 하차하시면 안 돼요.
4화는 넘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점점 재밌어져요. 캐스팅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그만큼 남주 캐스팅을 너무 잘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제가 이 캐스팅 면에서 좋았던 건 연기들을 다 너무 잘해요. 드라마 초반 부분에서는 그냥 연기인데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진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배우들의 눈빛과 표정만 보고도 다르다, 이게 딱 느껴져요. 이 다름이 느껴지는 연기들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그게 핵심이에요, 이 드라마에. 다르게 연기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드라마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OST예요. 이 드라마의 정말 중요한 음악 중에 하나가 오바이의 라스트 댄스라는 대만 노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 되게 오래된 노래를 하네? 뭐 타임슬립을 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이 장스 이거만 나오면 진짜 현생을 살다가도 진짜 상친놈으로 다시 돼버리는 그런 마성의 곡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다른 OST도 너무 찰떡인데 제가 잘 듣고 있는 거는 이쪽에 이렇게 자막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노래도 너무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이 진짜 핵심. 제가 가장 이 드라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1번과 3번 때문인데요. 사실 3번 스토리입니다. 솔직히 저는 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냥 로맨스, 한국의 전형적인 로맨스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주로 이제 그래서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로맨스가 있으면 좀 성장성이 있는 로맨스만 좋아를 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처음에 친구가 이야기했을 때는 뭐 그냥 그 흔한 뭐 장난스러운 키스 이런 거 있잖아요, 대만 드라마. 아니 뭐 그런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와, 그때 저를 진짜 매우 치고 싶을 정도로 이거는 그냥 청춘 로맨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스토리가 얼마나 탄탄하고 좀 크냐면, 저는 사실 이걸 보고 좀 뜬금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보신 분들은 전 약간 인터스텔라 같은 게 생각나는 정도로,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보실 분들은 보시다가 좀 이해가 안 돼. 그렇다고 해석본 찾아보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 봤을 때 그때 해석본을 보시는 게 낫지, 중간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석본을 찾잖아요? 스포 다 당해요. 진짜 대한민국에는 상당히 많은 상친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석본 그 부분만 찾으려고 해도 그 부분만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웬만하면 그 타임라인 보지 마세요. 저같이 라이프 온 마스, 시그널, 뭐 365 운명을 거스르는 1년, 카이로스 이런 거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상견례는 무조건입니다. 진짜 워닝 여기 경고 메시지 이렇게 띄워야지. 자, 이제부터는 스포가 있는 제가 상견례를 좋아하는 이유가 나올 거니까 아직 드라마를 보시지 않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디테일하게 이 드라마가 좋았던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적어왔어요, 제가.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사진을 띄워드릴 텐데, 드라마 곳곳에 숨어져 있는 이스터 에그들이에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좀 유의 깊게 봤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한 2초에서 3초 정도 보여주는 것 같길래 이상하다 하고 제가 그 부분을 멈췄어요. 왜냐면 클로즈 밑에 무슨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구를 읽어봤더니,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이었나?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것 뿐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딱 읽자마자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문구가 이 문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 발견할 재미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거의 막판에 이 황희시안이 뭐 이렇게 뭘 하는 장면이었는데, 벽에 보면은 왜 그 시계 흘러내리는 그림 있잖아요. 그런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뭔가가 있겠구나, 또 약간 요런 복선들을 암시하는 것들이 곳곳에 있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 딱 진짜 이런 타임슬립 장르에 어울리는 그런 복선들을 다 설치해놓은 게 아닌가라고 해서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드라마는 약간 재탕할수록 더 깊게 빠질 수밖에 없는 드라마인 것 같아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제가 2회차를 시작하진 않았는데 곧 제가 2회차를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근데 2회차를 보면 그 처음부터 황희시안과 리즈웨이의 그 연애 서사들 있잖아요. 좀 생각만 해도 약간 울컥해. 그리고 그 VR 이거 쓰면서 그 장면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붙잡고 울잖아요. 나는 그 장면만 보면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 이 댓글 같은 것도 제가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진짜 재탕하고 뭐 2차, 3차, 4차 막 이렇게 볼수록 너무 아까운 드라마? 진행되는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다시 보니까 이때 이 서사, 이때 이 리츠웨이의 말, 그러니까 왕취한성의 말이 얼마나 하나하나가 다 애틋한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만들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진짜 이 드라마가 조금 확 더 좋았다라고 느낀 게, 그 셰즈치와 셰중루 이 빌런 형제,
그리고 천인루, 그 다음에 진짜 찐 왕취현성 있죠. 이 사람들의 서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다 강렬해요, 이 서사들이. 빌런은 조금 제외를 하고 얘기해보자면 이 빌런은 좀 중요한 역할이었으니까. 나머지 이 두 캐릭터는 사실 리츠웨이와 황희시안의 서사가 거의 주된 줄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뒷전으로 조금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도 이렇게 리츠웨이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건가에 그 서사에서 왕취현성의 서사가 너무 좀 짠했어요. 그리고 그때의 그 허강한의 연기가 왜 이렇게 잘해 진짜? 그리고 진짜 천인루, 우리가 한 18화쯤 19화쯤 보다 보면 천인루를 한 번씩은 마음속으로 욕해봤잖아요. 쟤 왜 저래? 쟤 미친 거 아니야? 결국 마지막까지 그녀의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그녀를 짠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진짜 천인루의 그 서사도 저는 진짜 완벽했다고 생각해요. 그 막판에 황희시안이 막 울면서 삼촌한테 결국 천인루를 죽인 건 셰즈치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인 거다. 내가 거기 들어가서 이 아이의 몸을 가지고 다르게 행동을 함으로써 주위의 평판이 이 사람의 전의 모습을 더 싫게끔 바라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구원 서사 있죠. 그 천인류를 구원하는 그 모진제의 나에게도 기회를 줘.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너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줘. 뭐 이런 서사들.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서사 진짜 어떡할 거야, 이 세계관? 결말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이 좀 갈리는데, 에필로그가 나옴으로써 조금 닫힌 결말이 난 게 훨씬 좋았다라는 사람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에필로그는 그냥 한 켠에 따로 있고요. 마지막 결말까지가 저는 가장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루프는 이제 끝났고, 근데 제 친구는 이 루프가 다시 시작했다고 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다수의 의견이 이제 이 루프가 끝나고 이제 찐 리츠웨이와 찐 황희시안이 이제 나이 차이가 나게 이제 성장을 한 거죠. 더 이상의 루프는 끝나고. 어쨌든 이 에필로그든 저 결말이든 이 황희시안과 리츠웨이의 그 정말 추억들 있죠. 그 옛날에 그 고딩 애들일 때부터의 그 추억도 그렇고, 대학교 와서 그 왕취현성인 척하면서 쌓아왔던 그 추억들이 한 번에 그 사라지는 서사. 와, 이게 새드가 아니면 뭡니까? 근데 새드인데 이렇게 좋은 드라마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청춘 로맨스가 일단 아니었다는 점에서 저는 박수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뜬금없이 드라마 추천 영상으로 대만 드라마 상견례를 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한번 해드려 봤는데요. 사실 2020년에 이 드라마가 했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된 건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지금 대만에 벌써 이미 상친놈 투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들도 우리나라에 내한을 했을 거야. 이렇게 한국에 상친놈들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이 드라마를 보기 전에 내한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또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제가 아주 미쳐있는 드라마입니다. 물론 이 물이 또 한 달 정도 지나면 현생을 살면서 좀 빠지겠죠. 근데 이 노래에 대한 여운과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이 아이들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깜짝 드라마 추천 영상으로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